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손희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정보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12일 오전 5시 시작합니다. 제가 토요일에는 이번 주에 오를 만한 테마주 5섹터 진단키트, 원전주, 기본주택, 최재형주, 이재명주를 종목별로 정리를 해드렸었고, 일요일 방송에선 대형주 4종목을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못 보신 분들은 그거 보고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월요일 장이 시작했으니까 제가 오늘 대응할 만한 데이 트레이딩 종목 2종목과 그리고 소형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소형주들을 어떻게 좀 고르는 게 좋은지에 대한 방법론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방법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제가 어떤 종목들을 추천 종목 또는 제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는 것,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 것도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어떻게 이 종목들을 선정해 나간지를 알게 된다면, 그러면은 어쨌든 본인이 투자를 하는데 확신을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다 라면은 좀 더 큰 돈을 투자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좀 내가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제가 지금 8개월 가까이 주식 방송을 하면서 저도 이제 보통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 공부하는 종목들 중심으로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많이 해봐야 뭐 하루에 한 5종목, 적게는 한 2, 3종목 정도를 그렇게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뭐 많이 상승한 거는 한 400% 이상 상승한 것도 있고, 방송 시점 대비해서 그래도 뭐 한 달 안에 최소한 한 10% 이상은 다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매수를 해서 뭐 수익을 낸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고민만 하다가 못 하신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다른 주식 증권사 방송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힌트를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증을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만의 그 원칙들로 한 번 더 검증을 했는데도 이게 납득이 되면 당연히 큰 돈을 투자할 수도 있어요. 저도 한 종목에 5천만 원 이상 투자한 적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어떤 전문가가 너무 이 종목이 괜찮다고 해, 이 업종이 너무 업황이 괜찮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는 절대 투자를 할 수가 없거든요. 10원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도 여러 가지 중에서 이제 하나의 참고하시는 방송이겠지만,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종목들이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사회의 흐름, 이런 경제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의 저의 관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검증하는 그런 힘을 조금씩 키워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방법론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주식 전망도 정말 한 1분 정도면 정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데일리 시황으로 아침 내내, 1시간 내내도 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지표들은 간단한 흐름 정도라고 보지, 사실은 개별주의 재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재료나 수급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흐름은 내가 어떤 주식 시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냥 하나의 환경적인 요인 정도로 보시고 너무 크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확진자 수가 13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 어쨌든 1300명을 기준으로 지금 벌써 3거래일째, 3일째 이렇게 1300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늘어난다면, 뭐 1500명, 2000명을 늘어난다면 당연히 뭐 진단키트주가 강세를 유지를 하겠고요. 반대로 감소를 한다면 원전주라든지 기본주택이라든지 뭐 대선주인 최재형주, 이재명주, 윤석열주, 또 메타버스주, 이런 테마주들이 다시 예전처럼 강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상황은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지난주에 갑자기 늘어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전주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블랙홀 같이 진단키트 관련된 주가 빨아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크만 해소가 된다면 사실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았다고 말씀드렸죠. 다우존스가 한 1.30%, 나스닥도 1%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 원인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최고치를 기록함에 따라서 이제 마감을 했다는 거고, 우리나라도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로 우량주에 투자하는 것도 좋고요.
그 대신에 이제 대형주들이 최근에 조금 변동성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이렇게 실적 좋은 곳들 또 차트 좋은 곳들을 선정을 한다면 상당히 한 달 이내에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좀 이따 두 번째 파트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만 각본 지수도 조금 빠졌죠.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가 1.35로 제가 오히려 1.29 때는 좋지만은 않다고 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경계 침체를 좀 의미할 수도 있는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1.3에서 1.5 사이 정도 유지하는 게 성장주에도 좋고 증시에도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괜찮고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뭐 최근에 좀 높아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간 게 좀 아쉬운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뭐 이런 델타 변종 바이러스 확산세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확신이 없는 거죠. 어쨌든 또 4단계 또 사회적 고리 4단계 같은 것도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당연히 경제에는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관망세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로 판단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도 물론 개인이 많이 장을 버텨주고 있는데, 우리가 현금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물론 위험에 대비해서 내 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를 막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세일 기간 쌀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모든 돈이 말 그대로 주식시장에 몰빵이 돼 있다면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죠.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어느 정도는 그래도 현금 비중을 30% 정도는 항상 보유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코스닥이 또 좋기 때문에, 코스닥은 대선주들도 상당히 많고 중소형주들 이 중에서도 실적까지 좋다면은 당연히 대형주에 투자하는 것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를 올해 1월 달에 샀으면은 거의 지금 8개월째 조정을 겪고 있겠지만, 그 삼성전자가 아닌 삼성전자 아랫단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 아무 곳에나 투자를 했어도 다 60% 이상 수익을 냈거든요. 지금 뭐 보통 1월부터 7월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은 그 인식을, 물론 대형주도 좋지만 중형주까지는 그래도 좀 인식을 좀 넓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터리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도 우리가 무조건 뭐 LG 화학, 뭐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 아랫단에 투자를 했으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었거든요. 최소한 올해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중소형주, 우량한 중소형주들도 이제 앞으로 소개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특이사항은 없이 지나갔고, 그래서 어쨌든 주요 뉴스들만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보면 확진자 3분의 1이 변이 바이러스 하는 거고 점점 수도권에서 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대선 주자에 대한 행보들도 간단하게 네이버에 그냥 뭐 윤석열, 이재명 이런 식으로 치면 메인 뉴스로 뜨는 것들이 있어요. 그 정도 2개 정도만 보면 되거든요. 이거를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시간이 없는데 직장인 투자자인데 뭐 얼마나 제가 공부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만 주식 공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기사도 서칭하고 재무제표 보고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뭐 재무제표 같은 경우도 많이 볼 생각을 하면 정말 많죠. 정말 이거 1시간 동안 분석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이버 증권에 들어가서 그냥 내가 원하는 기업을 치면은 거기에서 최소한 매출이 늘어났는지, 분기 매출이 늘어났는지, 연간 매출이 늘어났는지만 체크를 해도 걸릴 수 있는 기업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걸릴 수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 우량주들을 선별하면 된다는 거고요.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에는 부동산 관련된 정책 얘기를 했었는데, 뭐 민영주택 뭐 그런 것들을 좀 암시하는 듯한,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시장의 자율성을 좀 맡기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최재형 씨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은 오픈베이스라든지 이로온이라든지 서한이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이 또 급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6명의 대선 그 경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뭐 여전히 이재명 씨가 거의 압도적이라서 관련된 주, 뭐 기본주택 정책주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버진 갤럭틱의 이제 버진 갤럭틱 얘기는 제가 정말 한 10번 이상을 한 것 같은데 1월 달에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버진 갤럭틱 주가도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 드디어 이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우주 관광에 성공을 했고요. 억만장자의 스타워즈 시대가 개막이 됐다. 그래서 88km 고도까지 비행을 해서 중력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지상까지도 무사히 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그런 항공우주 관련된 주 꼭 하나 이상은 보유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말고도 지금 아마존 회장도 지금 이번 달에 우주여행을 하기로 돼 있고, 뭐 스페이스X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중국에서도 인공 우주 정거장 그 건설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호재들이 계속 많아요. 재료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항공우주 관련된 주들도 주가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신한울 1호기가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고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원전주가 이것 때문에 또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저 같은 경우도 한전산업, 한전기술을 추가 미리 매수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에 최소한 주가 상승이 한 10% 이상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세 번째 주 이제 실적 차트 좋은 소형주를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단 저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반도체 관련 기업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여기는 시가총액이 일단 3,500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사실 딱 중소형주 정도 카테고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중형주가 몇 조 이상 뭐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중형주는 그래도 한 1조 이상, 그다음에 소형주는 한 5천억 미만 정도면은 이렇게 거래를 하면 될 것 같고, 거래량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터졌죠. 그래도 뭐 하나에 15,000원짜리 주식인데 한 100만 주 정도 터졌으면은 그래도 거래량이 상당히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를 아무리 볼 줄 모른다고 해도 한 14,000원, 14,200원에서 한 12,400원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이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16,000원 가까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돌파를 하고 있구나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나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증권사 리포트가 잘 나오지가 않아요. 잘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덕산 하이메탈은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 덕산 하이메탈을 제가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본업의 연결 자회사인 덕산 네버코스의 실적이 가장 기대가 된다. 근데 네버코스는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런 걸 예시를 들은 것처럼 항공우주 관련된 주가들이 굉장히 호재들이 많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덕산 네버코스가 유인항공기 항공우주선 및 보조장치 시장에서 상당히 매출을 잘 내고 있다라는 그 증권사 레포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도 사실은 지금 조정을 좀 많이 겪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런데 여기는 이제 후공정 기업인데, 거기도 이제 아무래도 하반기가 되면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이렇게 항공우주를 가진 이런 연결 자회사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실 호재가 더 많은 거죠. 일반적인 뭐 반도체 기업보다는. 그래서 괜찮다고 보고 있고, 뭐 재무제표도 이게 고화질로 바뀌는 게 3시간 후쯤이면 고화질로 바뀌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보시면은 이 부분도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매출 증가율, 뭐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다 정도 최소한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렇게 네이버 증권에서 덕산 하이메탈이라고 치면 나오죠. 그래서 연간 실적 한번 체크해 보시면, 연간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구나, 거의 2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올해 되게 실적이 괜찮으니까 주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겠구나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분기 실적을 체크해 봤는데 분기 실적은 나오진 않았어요. 아무래도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증권사 애널리스트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아서 그냥 이거는 이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냥 추측 정도만 할 수 있고, 사실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기 실적도 뭐 증가하면 좋겠다. 여기서 일단 부채 비율 정도 체크할 수 있겠죠. 부채 비율이 17%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구나. 그리고 그 대신에 유보율이 7000%가 넘으니까 상당히 높구나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상으로 봐도 행보기간을 상한가를 12월 달에 한번 작년 12월에 겪은 이후에 쭉 이제 횡보 구간이었죠. 횡보 구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다시 늘었어요. 최근에 한 4, 5일 동안 거래량이 급등을 하면서 이제 매직 구간을 넘어서서 이제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도 지속적으로 수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다음에 거의 신고가기 때문에 위에 매물대의 저항 부분이 없다는 것들, 뭐 이 정도는 사실은 차트 분석이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한 1분이면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기술적 분석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매매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도 없고, 그냥 정말 이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도 항상 좋은 수익을 내왔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성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직장인 투자자들이 이거 이상으로 더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사실 좀 의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기업들은 충분히 이 정도로만 해도 판단해낼 수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외국인 기관수고 보시는 것처럼 양매수가 막 들어오고 엄청 좋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가적인 뭐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게 뭐 논리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덕산 그룹이거든요. 여기는 덕산 그룹이다 보니까 뭐 그냥 같이 네오룩스라는 덕산 그 그룹 내에 있는 기업들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좀 크죠. 1조 4천억 원짜리 기업이고, 근데 연간 실적도 좋아요. 왜 이거를 판단을 하냐면 최근에 그룹주 순환매가 좀 많이 돌거든요. 효성 같은 경우도 효성 TNC가 잘 되니까 효성 첨단 소재도 잘 되고, 효성 화학까지, 효성 중공업까지 이렇게 효성 TNC가 올라가는 날은 화학이나 첨단 소재까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특별히 그 기업들의 개별 호재가 없어도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체크까지 하면은 더 좋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덕산네오로스도 어쨌든 덕산 그룹 내에 있는 기업인데 상당히 그래도 실적도 괜찮구나, 둘 다 우량한 기업이구나 판단할 수가 있고,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해서는 소폭 감소했다는 게, 이왕이면은 늘어났으면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덕산네오로스도 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의 실적이구나, 그래서 이런 덕산네오로스도 괜찮은 기업이구나, OLED 기업으로 뭐 이런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DB하이텍도 제가 왜 가져왔냐면, DB하이텍이 지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잖아요. 근데 증권사 리포트를 보면은 3분기 실적도 좋다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2분기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판단하는 기준은 물론 1분기보다 2분기가 좋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3분기도 좋아야 돼요. 3분기, 4분기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지금 주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효성그룹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3분기, 4분기에 대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참고하실 수 있으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데이 트레이닝 종목을 두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6월 29일에 제가 픽을 했었던 두 가지, 제가 데이 트레이닝 종목을 매일 두 종목 정도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SNCNC를 6월 29일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날 상승을 했고요. 그 다음날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날 그냥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리죠. 왜냐면 우리는 일단 저는 입문자를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5%만 돼도 참 큰 수익이죠. 그래서 이 정도 5%면은 충분히 괜찮으니까 이 정도에 만족을 하셔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그날 추가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거나 아니 그 다음날까지도 관심을 가졌다면 그 다음날에도 14%나 올라갔죠. 그러니까 그거 14% 중에서도 일정 부분을 내가 매수하고 매도했다면 단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PHC 같은 경우도 29일날 추천드렸었는데 29일이면은 이때죠. 이때인데 오히려 이때는 그 이후에는 크게 상승을 못했어요. 못하고 이렇게 눌림목을 겪다가 7월 8일에 상한가를 갔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에도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끼가 있는 종목들이 있고 매집이 충분히 일어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날 사실은 잘 이렇게 그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급등을 하진 않고 좀 하락을 했어도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한 이틀 뒤나 급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놓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가적으로 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7월 1일에 이것까지는 보여드릴게요. 7월 1일에 진원생명과학 제가 추천드렸었는데 그 이후에도 많이 올라갔죠. 그 이후에도 거의 한 15% 이상 올라갔고, 고점 대비하면은 뭐 한 20% 이상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한 번도 빠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곳들도 있고, 뭐 시스옥도 마찬가지고 제가 7월 8일에 소개했었던 액세스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시스옥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17%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추천드렸었던 날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만약에 시가의 12%에 샀으면은 그럼 뭐 한 17%까지 수익을 낼 수도 있었고, 고가가 이제 21%까지 올라갔었으니까 한 9%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그게 아니었어도 지금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하락을 했잖아요. 하락을 했으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월요일인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오늘 설명을 드리면, 대형 포장도 제가 지난주에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같이 공부를 했었던 종목인데 오히려 그러고 나서 이틀이 지금 조정이 왔어요. 조정이 와서 오히려 저는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날 만약에 내가 대응을 못했다면 그 이후에 이렇게 이틀 동안 이렇게 눌림목이 있구나, 하락하는 것도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근데 거래량이 분명히 상승할 때 많이 나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빠지지도 않았구나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랜 기간 여기도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외국인도 30만 주, 기관도 한 15만 주 정도 한 이틀 3일 동안 샀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곳들은 사실은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들은 뭐 재무제표는 사실 별로 상관은 없죠. 그래서 재무제표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다만 부채 비율은 그래도 낮은 편이고 유보율도 뭐 한 200% 정도면은 그냥 뭐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물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재무제표도 저는 보는 편이에요. 내가 물리더라도 재무제표가 너무 안 좋으면은 이거 물리면 너무 위험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상폐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휴마시스, 두 번째 종목으로 휴마시스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물론 금요일에 18% 정도 상승을 했지만 재료도 좋고, 진단키트 관련주죠. 재료도 좋고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고 신고가 근처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를 한다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의 종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윗구간에 일단 저항이 없다는 게 장점. 거래량이 최근에 터져줬고, 그다음에 충분히 매집 기간도 있었고, 외국인 수급도 충분히 들어온다는 정도도 간단하게 차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43만 주 금요일에 들어왔다는 부분, 그 전날에도 10만 주가 들어왔고 기관에서 14만 주 들어왔다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급이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재무제표를 봤는데 재무제표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전년 대비 매출액이, 영업이익이나 뭐 영업이익률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늘었고, 유보율이 1300%나 돼서 상당히 좋구나라고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뭐 그래도 한 수익 관점에서 보유하거나 뭐 장기 보유하기에도, 그 대신에 이제 너무 급등하고 급락하는 건 견뎌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도 나쁘지 않다.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그렇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형 포장하고 휴마시스 정도 같이 아침에 이제 공부해보는 걸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확진자 수가 1300명을 넘었을 시에는 진단키트주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겠고, 사실 진단키트주도 지금 지난주 5거래일 내내 강세였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제 조정 올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초반보다는 좀 힘이 빠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하단에 있던 것까지 뭐 소마젠이나 이런 데까지도 이제 순환매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좀 상승력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만약에 1400명, 1500명씩 늘어난다면 진단키트주가 여전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 반대로 줄어든다면 이제 진단키트주가 소멸되고 기존에 잘 되던 원전주나 뭐 기본주택, 이재명식, 최재형주 이런 것들이 이제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또 어쨌든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분기뿐만이 아니라 3분기에도 실적이 개선되는 곳들, 그런 것들을 우선 뭐 만약에 어차피 같은 조건이라면은 내가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곳들 정리해놨는데 여기 보니까 3분기도 4분기도 실적이 좋아질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곳들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또 대형주들 중에서는 뭐 인터넷 콘택트주가 여전히 저는 이번 주에도 강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또 코로나 이 델타 변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금요일에 분명히 미국에 있는 스틸 관련 주들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래도 오랜만에 세아베스텔이나 포스코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그 동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빠르게 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또 시간이 꽤 됐네요. 네. 그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오프라인 스터디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 청약, 이런 부동산 경매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렇게 스터디를 하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젊은 부자들을 검색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